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기초연금이 바뀐다던데 우리 집도 더 받을 수 있나? 제도가 바뀌면 더 받기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크게 바뀌었어요. 2025년에는 무려 736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이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번 변화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이상 연금 제도를 연구하고 상담해온 전직 국민연금공단 소속 상담사 이지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5월부터 바뀌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2014년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급액이 월 2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한 인상을 통해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2024년 33만 4,810원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과 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합니다. 단순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해 온 것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전년도 33만 4,810원에서 7,700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7,700원의 증가가 갖는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월 7,700원은 연간 9만 2,400원에 해당합니다.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한 달에 쌀 10kg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며 병원비나 교통비와 같은 필수 지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꾸준한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기초연금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2025년 기초연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선정 기준의 완화입니다. 소득인 정액 기준이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월 소득인 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월 소득인 정액 364만 8천 원 이하. 이는 기존 대비 약 7% 인상된 수치로 실질적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많은 어르신들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28만 원이라는 단독 가구 기준은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인 정액의 이해. 소득인 정액은 단순히 현금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국민연금 등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일반 재산의 경우 기본 재산액 단독 가구 1억 3,500만 원, 부부 가구 2억 1,600만 원을 공제한 후 연 4%를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한 후 연 6.26%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에서 일반 재산이 2억 원이고 금융재산이 5천만 원인 경우 일반 재산 소득환산액 2억 마이너스 1억 3,500만 원 4% 12개월 약 21만 7천 원,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5천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6.26%
12개월 약 15만 7천 원, 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약 37만 4천 원. 2025년 개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가족 관계에 대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기존에는 자녀나 손자녀에게 제공하는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지원. 둘째, 손자녀의 학원비나 교육비 지원. 셋째, 가족의 응급의료비 지원. 넷째, 자녀의 결혼비용이나 주택 구입 지원.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가족 문화와 효 정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책적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녀를 돕는 마음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례 1, 단독 거주 이 할머니. 65세 이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에서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현황, 국민연금 월 30만 원 20년간 가입, 평균 소득 하위권, 기타 소득 없음, 재산 현황, 자가 아파트 시가 1억 원 25년 전 구입, 현재 시세, 예적금 500만 원 평생 모은 노후 자금, 기타 재산 없음, 소득인 정액 계산, 국민연금 30만 원, 일반 재산 소득 환산액 1억 마이너스 1억 3,500만 원 영원 기본 공제액 이하,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 500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영원 기본 공제액 이하, 총 소득인정액 30만 원. 이 할머니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으로 기준인 228만 원을 훨씬 밑돕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전액 수급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과의 연계 급여 조정을 거쳐 실제로는 매월 약 32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할머니에게 이 32만 원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섭니다. 월 30만 원의 국민연금과 합쳐 총 62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면서 기본적인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김씨 부부의 복합적 상황. 67세 김 할아버지와 65세 김 할머니 부부는 경기도 소도시에서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합니다. 소득 현황, 할아버지 국민연금 80만 원 30년간 가입, 평균 소득, 할머니 국민연금 20만 원 10년간 가입, 경력 단절, 할아버지 부업 소득 월 30만 원 경비 아르바이트, 재산 현황, 자가 주택 시가 2억 원 30년 전 구입한 단독주택, 예적금 1,000만 원, 할아버지 명의 소형차 500만 원, 소득인 정액 계산, 근로 및 연금소득 130만 원, 일반 재산 소득 환산액 2억 500만 원, 마이너스 2억 1,600만 원 영원 기본 공제액 이하,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 1,000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영원 기본 공제액 이하, 총 소득인정액 130만 원, 부부가구 기준 364만 8천 원에 비해 훨씬 낮은 130만 원이므로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 받는 금액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조정을 거쳐 할아버지는 약 22만 원, 할머니는 약 28만 원으로 부부 합계 월 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 부부의 경우 기존 소득 130만 원에 기초연금 50만 원이 더해져 총 180만 원의 안정적인 월 소득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여가 활동이나 손자녀 용돈 등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례 3, 경계선상의 박 할아버지. 68세 박 할아버지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하셨던 분으로 비교적 높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소득 현황, 국민연금 140만 원 35년간 가입, 고소득자, 부업소득 90만 원 택시 운전, 임대소득
20만 원 작은 상가 임대, 재산 현황, 자가 아파트 시가 3억 원, 상가 시가 1억 5천만 원, 예적금 3천만 원, 소득인 정액 계산, 근로 및 연금소득 250만 원, 일반 재산 소득 환산액 4억 5천만 원 마이너스 1억 3,500만 원, 4% 12개월 약 10만 4천 원,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 3천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6.26% 12개월 약 5만 2천 원, 총 소득 인정액 약 265만 6천 원, 박 할아버지의 소득 인정액은 265만 6천 원으로 기준인 228만 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신청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어서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 15일생인 경우 2025년 4월 15일에 65세가 됩니다. 이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3월 중에 신청하여 심사가 완료되면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미루어 6월에 신청한다면 4월과 5월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2개월분에 해당하는 약 68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 1.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장점은 집에서 가깝고 담당 공무원이 친숙하며 다른 복지 서비스도 함께 상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연금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복잡한 사례의 경우 정확한 안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금 전문기관으로 가장 정확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계산이나 복잡한 소득인정액 산정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화 상담 1355도 가능하며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상담받고 필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수 있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경우나 젊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유용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1355번으로 전화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을 하고 싶은데 거동이 불편해서 나가기 어려워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신청 후 약 1주에서 2주 내에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완전 무료이며 신청뿐만 아니라 관련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동사무소에서 즉시 발급 가능.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서류, 소득 관련 근로소득원천 징수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재산 관련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금융재산 확인서 등, 부채 관련 대출 잔액 증명서, 부채 확인서 등 서류 준비의 실무 팁. 많은 어르신들이 서류 준비 때문에 신청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1. 일단 기본 서류만 준비해서 방문 신분증과 통장만 들고 가셔도 됩니다. 2. 현장에서 필요 서류 목록 확인 담당자가 개인 상황에 맞는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3. 단계적으로 서류 보완 한 번에 모든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나누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발급 활용 많은 서류들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심사 기간과 과정 기초연금 신청 후 심사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복잡한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서류 접수 및 기본 검토 3일에서 5일. 2. 소득 재산 조사 10일에서 15일. 국세청, 지방세청, 금융기관 등의 조회. 3. 현장 확인 필요시 복잡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확인. 4. 종합심사 및 결정 5일에서 10일. 5. 결과 통지. 결과 통지와 이의 신청.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되며 승인된 경우 첫 지급 예정일도 함께 안내됩니다. 만약 부결된 경우에는 부결 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결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재신청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언제든 재신청 가능. 상담 요청 부결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청. 25년도 5월부터 주요 개선 사항과 특별 배려 제도. 2025년부터 도입된 이력 관리 서비스는 기초연금 제도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한번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분들의 정보를 시스템에서 관리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동으로 재신청을 안내합니다. 소득 감소로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완화될 때,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될 때, 만 70세, 75세 등 주요 연령대 도달 시 이 서비스는 5년간 지속되며 SMS, 우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시스템이 대신 관리해주는 따뜻한 서비스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 배려. 안타깝게도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계산되어 기초연금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실상 이혼으로 인정하여 단독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발급 가정폭력 증명서,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확인서, 의료기관 진단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 가정법원 임시조치 결정서. 이러한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폭력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상황별 차이점과 특수성,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기초연금 제도 자체는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실제 수급에는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상세 답변. 휴일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이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계급여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연계급여 조정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월액이 기초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전액 지급. 국민연금 월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기초연금 감액.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80만 원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 34만 2,510원에 150% 51만 3,765원, 80만 원 51만 3,765원이므로 감액 적용. 하지만 완전히 0이 되지는 않고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음. QE 해외에 거주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한국 거주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허용되는 경우 6개월 미만의 일시적 해외 체류 관광, 치료 등 해외 거주 자녀 방문 6개월 이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단기 체류, 허용되지 않는 경우, 영주 목적의 해외 거주,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 해외에서의 경제활동, 해외 체류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재혼한 경우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재혼은 기초연금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재혼 전 단독가구 기준 적용
228만 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계산. 재혼 후 부부가구 기준 적용 364만 8천 원.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계산. 두 사람 모두 수급 가능성 있음. 재혼으로 인해 기준이 바뀌므로 재혼 신고 즉시 기초연금 변경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Q사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2025년 개편된 제도에서는 자녀의 부양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별거하는 자녀의 일반적인 용돈 지원, 명절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의 지원, 의료비, 교육비 등 목적이 명확한 지원, 영향을 주는 경우 정기적이고 많은 금액의 지원 월 50만 원 이상 등 사업자금이나 투자금 명목의 지원, 부동산 증여나 명예 이전, Q5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 가능하지만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차감,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 기초연금 전액 수급 가능. 추가적인 소득 증가 효과. 신청 성공을 위한 조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1개월 전 준비사항, 필요 서류 목록 확인 및 준비, 소득 재산 현황 정리, 가족 상황 정리, 혼인, 자녀 등 신청 장소 결정 및 예약, 신청 당일 준비사항, 필수 서류 지참 확인, 궁금한 사항 질문 목록 작성, 충분한 시간 여유 확보, 가족 동반 고려, 신청 후 관리사항 처리 기간 확인 및 대기, 추가 서류 요청 시 신속 대응 결과, 통지서 꼼꼼히 확인,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흔한 실수와 예방법, 실수 1. 서류 부족으로 인한 지연 예방법. 기본 서류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완. 실수 2. 소득 재산 누락 신고 예방법. 작은 소득이라도 모두 신고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상담 시 질문. 실수 3. 변동사항 미신고 예방법. 소득 재산 가족 상황 변화 시 즉시 신고. 실수 4. 포기하는 마음 예방법. 복잡해 보여도 담당자가 도와주니 끝까지 시도. 기초연금은 단순한 정부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신 모든 어르신들이 존엄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마련한 약속입니다. 개선된 기초연금 제도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가족을 돕는 따뜻한 마음까지 배려하는 인간적인 제도로 발전했습니다. 월 34만 2,510원이라는 금액은 어르신들께 경제적 도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중과 배려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나는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와 서류들도 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히 도와드릴 것입니다. 65세가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불안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따뜻한 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